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모든 범죄는 피해자 중심입니다. 아무리 나쁜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누군가 피해를 입게 되면 그건 일단 범죄입니다. 가해자의 의도는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얼마만큼 무거워지느냐에 영향을 줄 뿐인 거죠. 고의가 아니라 장난으로 그랬다?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사건의 본질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면 내 자식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돈 좀 있고 백 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수작, 그럴수록 우리 사회는 우리가 늘 욕하던 그런 사회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그런 사회 안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솔한 반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들어보는 생생 리포트. 시민통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이 들려주는 환경이야기, 대전인권연대 이상재 국장이 들려주는 인권이야기, 전교조 대전지부 지정배 정책실장이 말하는 우리 지역의 교육, 그리고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가 들려주는 4대강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청취자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우신 분입니다. 중도일보 대표 천사기자 임병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병환입니다. 어제 이제 기자님이 저한테 지난번에 망향의 동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요시다 세이지 관련.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망향 휴게소를 갔었어요. 근데 보통 네. 망향 휴게소에 이렇게 탑이 하나 있어서 저는 그게 망향의 동산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건 여명의 동상이더라고요. 아, 여명의 동산. 네. 그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뭐 이렇게 기린다 그런 의미의 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의 동상이었고요. 그 네. 기자님 말씀하신 그 망향의 동산은 그 망향 휴게소 건너편 쪽 고속도로 저쪽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네. 네, 그 국립시설이요, 망향의 동산은. 그 생각보다 규모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저만 그랬는지 몰라도. 그리고 또 매번 지나다녔던 그 망향 휴게소에 유관순 공원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예. 둘러보면서. 저도 망향의 동산이 있는지를 최근에서야 알아서 저도 이번에 좀 꼭 가보고 싶은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대전 현충원이 있지만 그 규모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에 준할 정도 좀 우리한테 좀 의미가 있는 시설이 아닐까
한번 꼭 가는 길에 한번 들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보도 있었던 그 재작년에 제자 관련해가지고 그 본인의 딸 결혼식에서 주차시켜서 네, 이제 논란이 네, 있었고 네, 또 최근에는 공연 본인 공연 2만 원짜리 티켓 사갖고 네, 보고 레포트 네, 써라 이런 논란에 휩싸였던 네, 그런 네, 교수님 관련한 소식은 없죠? 그 이후로? 뭐 기사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없는데 그 해당 교수님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문제를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식의 좀 강하게 대응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이번에 자기가 표를 학생들한테 유료 공연을 보게 했다 강제로 뭐 이런 식의 기사는 사실은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예술인 단체에 가서 반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 뭐 이런 의향까지 비쳤다고는 들었습니다.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학생이 SNS하고 이런 데 올렸다고 해서 학생을 고소했다가 결국 학생은 무혐의를 받았는데 본인이 했던 일들, 그동안 있었던 여러 논란들,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한번 좀 되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역의 유명한 인사이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강대강으로 나오면은, 본인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지, 첫 번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도가 산하기관장 인사를 두고 또다시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도일보와 충청투데이 보도인데요. 먼저 지난 27일 오전에 예정됐던 4급 이상 간부 공직자 하반기 정기 인사 발표가 내부 조율 문제로 이날 오후로 연기됐고 다시 인사 날짜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충남도는 의회 사무처장과 해양수산국장 등 고위직 6자리에 대한 승진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기 인사 발표마저 무기한 연기되면서 공직사회에서는 용공서열을 무시하고 측근을 승진 인사하려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장 채용 과정에서도 측근 챙기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구원장 후보는 현재 3명으로 압축됐는데 그중 1명이 최근까지 안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충남의 한 대학 겸임교수인 이 인사는 최근 원장 공모를 앞두고 정책특별보좌관을 사퇴했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원장과 체육회 사무처장, 충남문화재단 대표 선임 과정에서 측근 인사 논란이 일어 재공모 또는 3차 공모를 통해 가까스로 임명하거나 문화재단 대표는 임명도 못했습니다. 이번 고위직 정기 인사와 보건환경연구원장 열린 채용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직 낙하산 인사들, 그러니까 그 단체장이 네. 보은 성격으로 이렇게 꽂아주는 그런 거에 대한 경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러한 이제 산하 기관장의 자리가 반드시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면 자기들 밥그릇처럼 그 가야 되는 자리인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안지사가 지금 임기 초기에였다면 이렇게 비서실장을 공개 채용, 외부 인사로 들어올 수 있는 채용을 하는 것도 사실 지금보다는 저항이 좀 적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이러는 걸 지금 시행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항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일종의 레임덕에 좀 준하는 그런 분위기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외부 인사 영입은 조직 안정성 저해하고 그리고 불협화음만 초래한다. 뭐 이런 논평은 사실은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끼리 그러니까 외부가 오면은 불협화음이 있다.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하니까 불협화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와서 그 조직이 좀 더 혁신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반드시 이거는 우리 거, 내 거 이렇게 딱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좀 더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조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29일부터 30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학교 급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투데이 보도인데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즉 학비노조는 각 교육청과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 여부를 놓고 교섭을 벌여왔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파업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대전 지역은 88개 학교 419명이 파업에 참여해 급식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1개 교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지도했고 11개 교는 빵과 우유 등의 대체급식을 실시했으며 6개 교는 단축 수업 등으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이번 파업에 55개교 300여 명의 급식 종사자가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고 충남교육청은 70개교 17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당장 학교 급식에 불편을 겪게 되면서 학부모들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노조 파업 관련해 최근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어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노조위원장 등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불기소 판단을 최근 내렸습니다. 노조가 사전에 파업 지시를 수차례 밝히고 쟁의 조절 절차도 거치는 등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해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파업 역시 지방노동위 조정을 거쳤고 파업 날짜가 미리 고시됐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권 행사라고 이해할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은 게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은 당장 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니까 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그만큼 사회가 굉장히 많이 기울어졌던 거고 우리가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이런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철도 파업 같은 경우는 성과 연봉제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지난해 철도 파업할 때 사실은 이 사람 계속 불법 파업이라는 어떤 입장 발표, 정부에서 입장 발표가 계속 있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어떤 노조가 파업을 하면 일단 불법, 뭐 불편 이런 거에 프레임을 씌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자님이 소개해주신 그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관련한 기사도 보면은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불편하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소개해 주셨던 기사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노조의 요구 조건들을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보니까. 근데 그거에 반해서 노조가 왜 파업하는지에 대한 입장은 소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에서는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그럼 교육청이 어떤 의견을 갖고 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뭐 무성의하게 안 하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얼핏 보면은 이거 다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애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볼모로 파업하겠다 이렇게 비춰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어떤 쟁의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보장해줌으로써 또 내가 있는 어떤 근로 현장에서도 내 권리를 지키는 목소리를 또다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학생들의 급식이 당장 어려운 상황이긴 하겠지만 뭐 이러한 어떤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한면에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기화돼서는 사실은 안 되겠죠. 네. 사실 말 그대로 학교 교육청 측도 적극적으로 의사 타협에 나서서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또 학교 급식을 중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좀 우울한 소식이네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6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자위행위를 했다는 지역 언론 보도에 대해 대전교육청이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 속옷 위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서로의 음모 크기를 비교했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집단적인 것이 아니었고 고의가 아닌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교사 몰래 개별적으로 하다가 교사가 근처에 오면 행동을 그만둬 해당 교사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수업을 끝까지 진행 후 퇴실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학교 선도위원회는 교실 내 이 같은 행위를 인정한 학생 8명에 대해 자원봉사격인 특별교육 이수 5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나는 동안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번처럼 성 관련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매뉴얼조차 없다며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권 침해도 문제지만은 또 하나는 그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옆에서 봤던 친구들 중에 말 못하고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은 분명 다르다라는 그런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결과는 별거 아니다, 장난이다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하려고 하지만은 목격자들의 이야기나 뭐 주변의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그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얘기도 많고 그러면은 이제 목격자들 얘기를 더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진상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서둘러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장난으로 그랬다. 근데 이제 사실은 폭력이라는 거는
가해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보다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 안 당했다가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성폭행 같은 경우 더욱더 그렇고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들리는 얘기에는 뭐 그 학생들 중 일부의 뭐 부모님은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고 그래서 앞장서 갖고 막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도 왕왕 들리는 것 같고요. 네, 뭐 부모님들의 직업군도 사회에서도 뭐 좀 존경을 받는 뭐 이런 직업군도 있다고는 뭐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이건 학생들의 사건 이야기니까. 근데 말 그대로 이제 학상 수업을 하는 선생님에서 이 사안을 좀 어느 정도의 충격으로 받아들였을지 사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5일간의 어떤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 그 선생님의 마음이 좀 위안이 됐을지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트라우마죠. 솔직히 영원히 기억될 것 같은데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시각으로 이걸 좀 접근을 해서 부모님들은 일단은 그 비는 피하고 보자 이런 심정으로 그러지 마시고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서 사회에 나가면 또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있거나 그럴 때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쌓여 나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특권의식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더불어 사는 세상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는 사회에서 우리 애들이 살아야 되는데 또 이번처럼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학교에서 대응하는 매뉴얼 같은 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성 관련된 문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 당시 선생님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보완할 부분으로 이러한 매뉴얼을 함께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부디 일단은 선생님과 그 각 학급에 있는 친구들 빨리 좀 마음을 좀 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비정규직이 정규화 등 정책 변화가 빠르게 그리고 과감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공백 상태인 국립대 총장 자리만큼은 요지부동이라는 보도입니다. 금강일보가 보도했는데요. 현재 공주대를 비롯해 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순천교대, 한경대, 금호공대, 부산교대 등 전국 8곳이 총장 공석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주대는 3년 2개월제, 방송통신대는 2년 8개월제 등 횟수도 무척 긴 공백 상태인데요. 사업 추진과 교수 채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공주대는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 대행을 맡은 이후 산학협력단 예산이 반토막나고 정부 발주 대형 과제들이 현격히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대학 총장 1순위 후보자들은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명확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의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 2년째 계류 중입니다.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압하고 총장 임명권에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됐으며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 길들이기처럼 갑질 행정은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해법을 넣을지 대학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주로 총장은 대학에서 직선제로 뽑았는데 이명박 정부부터 들어와서 대학 경영의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간선제를 하는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많은 학교들이 간선제로 이렇게 바뀌었고 국립대는 이제 정부에서 그 임명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공주대를 비롯한 8개 대학들은 아직 이제 후보는 추천이 됐지만 임명을 못 받은 상태여서 총장이 공백기라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이것도 아마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돼야 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또 분석하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오늘 청문회 지금 하고 있죠. 네. 학교의 수장이 이제 공석으로 오래 있는 거는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 몇 년, 2년 8개월째 이런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학은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좀 보장된 그런 교육기관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직선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사례로 얼마 전에 이화여대에서 그 직선제로 김혜숙 총장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김혜숙 총장은 그 최경희 총장 관련해 갖고 그 청문회에 있었을 때요, 지난번에. 그때 이제 그렇죠. 뒤에 나와서 증언했던 학생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번에 이화여대 총장 직선제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최초의 전 구성원 직선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통 교수하고 교직원들 혹은 교수들이 네네. 직접 뽑았다라고 하면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교수,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화여대 동문들도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동문까지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이화인들이 손으로 뽑은 총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성과 정당성이 조금 더 살기 때문에 학교 운영이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학교 교육 정말 바람직하게 좀 잘 흘러가서 교수가 학생 고소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 어떤 총장 아니면 대학 교수 아니면 대학 입학 뭐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한 번에 터졌던 게 이화여대였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총장 임명,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또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어떤 새로운 대안을 직접 이번에 해냈다는 또 의미가 또 있네요. 네. 부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냥 지방대 이런 그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말고 특색 있는 그런 좋은 대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주인된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시간, 박정현의 머슴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말 세게 한번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